강력한 기운들이 충돌하며 두 개의 목검이 맞부딪히는 귀청을 찢는 소리를 냈다. 충돌 지점에서 보라색 빛이 번쩍이며 수많은 불꽃을 흩뿌렸다. 라이언의 입가에는 오만하고 방귀 어린 미소가 피어났다. 그의 호박색 눈에는 단호함이 번뜩였다. 그가 모든 힘을 타격에 집중하자 금 가는 소리가 울렸고 그는 으르렁거렸다. 지금부터는 내 차례다. 라이언의 팔 근육이 울퉁불퉁 솟아올랐고 쩌적하는 괴음과 함께 상대의 목검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다. 수많은 날카로운 나무 조각들이 공중에 흩날리며 라이언 주위에 파편의 비를 내렸다. 시론이 놀란 사이에 목검은 완전히 부서져 그의 손에는 손잡이 부분만 덩그러니 남았다. 시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 도박이 성공했어. 시론은 헐떡였고 그의 가슴은 끊임없이 들썩였다. 첫 번째 일격으로 나는 상황을 파악했어. 두 번째 일격으로 나는 상대의 타이밍을 계산했지.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일격으로 나는 성공했어. 이것이 바로 내가 3년 넘게 피땀 흘려 단련한 뇌격이다. 시로는 속으로 생각했고 그의 눈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그 맞은편에 리아는 나무처럼 꼿꼿이 서 있었고 그의 목검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평소의 오만함은 그의 얼굴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극심한 혼란이 자리했다. 그는 시론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관자놀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야, 너. 리아는 의욕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검술을 어디서 배웠어? 시론은 자신을 꿰뚫어보는 호박색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검술이 아니라 뇌격이다. 뭐라고? 리아는 제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시론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분하고 고른 목소리로 설명했다. 우리 아버지가 일하는 곳은 산이야. 나도 자주 아버지를 따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지. 그런데 내 체력이 나무를 벨 만큼 너무 약해서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배운 기술이야. 나무꾼들은 그걸 뇌격이라고 불러. 시론의 설명은 리안의 귀에 뇌성처럼 울렸다. 이 자식 대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는 멍하니 생각했다. 나무를 베다가 배웠다고? 나는 15년 동안 검을 수련했는데. 리안의 온몸은 뻣뻣하게 굳었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수치심에 깊이 빠져들었다. 리안의 마음속에서 침묵의 분노가 울부짖었다. 그건 장작이나 패면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야. 쨍그랑. 리안은 회상했다. 나무검이 산산조각 나며 차가운 돌바닥 위로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던 때를. 사람들이 환호했다. 라이, 너 정말 대단해. 검파괴비기를 배우다니 믿을 수 없어. 옆에 서 있던 가정교사는 뒤로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남자에게 말했다. 겨우 12살인데도 오겐트 가문의 비기를 터득했습니다. 둘째 도련님의 실력은 또래를 훨씬 뛰어넘어 제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아버지는 승리한 아들을 바라보며 숨김없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크게 웃었다. 너는 내 재능을 물려받았구나, 라이. 오늘을 기념하여 성대한 잔치를 열자꾸나. 그의 시원한 웃음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환호하며 축하하는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리아는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나무검도 옆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는 완전히 잊혀졌다. 억울함에 눈물이 눈가에 차올랐고 작은 두 손은 굴욕감과 무력감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리안 오겐트의 목소리가 한탄과 무력감으로 울려 퍼졌다. 왜 그 빌어먹은 놈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야? 리안 오겐트! 무의식적인 외침이 새어나왔는지 시로놈 뒤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저 도련님? 하지만 리안은 듣지 못했고 격렬한 불꽃처럼 분노가 치솟아 온몸을 보랏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리안이 분노에 잠겨있는 것을 본 시로는 당황하며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도련님, 혹시 제가 무례한 행동이라도 했다면? 닥쳐! 리안이 말을 잘랐고 그 거친 외침에 시로는 얼어붙었으며 차가운 땀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시론이 반응할 틈도 없이 리안은 몸을 돌려 진열대에서 진짜 검을 움켜쥐었다. 그가 칼집에서 검을 세게 뽑아내자 쨍그랑 소리가 울렸다. 그는 검 손잡이를 꽉 움켜쥐더니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대로 시론에게 던졌다. 잡아! 시론은 화들짝 놀랐고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리아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우리 둘의 무기가 모두 부서졌으니 이 대결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시로는 맞은편에 서서 리안의 선언에 이마에 땀이 흐르고 온몸이 떨렸다. 진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무검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극한의 공포가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정말 죽을 수도 있어.
두려움에 시로는 간청하기 시작했고 푸른 눈은 혼란으로 크게 뜨였다. 도련님,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저는 검술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론의 간청에 리아는 차갑게 내려다볼 뿐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는 이유야. 만약 네가 장작을 패는 동안 뇌격을 배울 만큼 재능이 있다면 결국 방법을 찾아낼 거야. 리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그는 시론을 똑바로 가리키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 달 후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진검으로 대결할 것이다. 도망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위협적인 맹세가 공간에 울려 퍼졌다. 적어도 저는 반드시 당신을 넘어설 겁니다.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햇살이 계곡을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는 오겐트 가문의 웅장한 저택이 겹겹이 쌓인 산들 사이에 위험 있게 자리하고 있었다. 호화로운 방 안, 두꺼운 책더미들 사이에서 시로네는 윤기나는 나무 탁자에 머리를 파묻고 절망 속에서 금발을 움켜쥐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고 쓰디쓴 지리실이 그의 마음속에 번뜩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어. 시로네의 생각은 이 이상한 가문에 대한 정보를 연결하기 시작했다. 오겐트가는 검은색과 푸른색 머리카락이 대대로 유전된다는 특별한 특징이 있었다. 현재 가문의 수장인 검은 머리의 비쇼 보겐트에게는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다. 또한 검은 머리를 가진 장남은 공인된 6급 검사로 진정한 전사였다. 반면 푸른색의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장녀는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이며 검을 드는 대신 궁중 피아니스트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둘째 아들 라이 오겐트는 온 세상의 천재로 칭송받고 있었다. 시로는 하인이 옛 이야기를 떠벌리며 자만에 찬 미소를 짓던 것을 떠올렸다. 재능 있는 검은머리 형제들과는 달리 리안 도련님은 심지어 개인 교사까지 모셔왔지만 여전히 재능이 없다고 평가받았죠.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치고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햇살 가득한 서재, 높이 쌓인 책들 사이에서 시로는 절망에 잠겨 금발을 헝클어뜨리고 얼굴을 책상에 묻었다. 정말 헛짓을 했어. 그냥 조용히 참을 걸 그랬어. 후회가 그의 마음을 휘감았다. 형제들과 비교당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할 줄이야. 모든 귀족들이 비범한 줄로만 알았는데.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로는 눈물로 가득 찬 푸른 눈을 들어올리고 유일한 구원이라도 되는 양 책 한 권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괴롭게 생각했다. 이 책들이 없었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만약 내가 정말 죽는다면 부모님은... 고통스러운 생각은 중단된 채 무거운 침묵 속으로 잠겼다. 하지만 이내 우울함은 굳건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시로는 굳은 눈빛으로 벌떡 일어섰다. 이럴 시간이 없어. 잘 생각해봐야 해. 결국 나는 마법사가 될 거니까. 원래 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체력에는 자신이 있어. 도서관의 고요한 공간에서 황금빛 저녁 햇살 아래 시로네는 두꺼운 가죽 표지 책들의 등 부분을 손으로 쓸어 넘겼다. 그의 시선은 검술에 관한 제목들 위에서 멈췄고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어떤 호신술이라도 배우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고 굳은 결심이 단정한 얼굴에 서서히 드러났다. 불안한 땅방울 하나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단호하게 무거운 책더미를 끌어안으며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해. 훈련장 밖에서 고요함은 외부에서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의해 갑자기 찢겼다. 먼지 가득한 훈련장에서 리아는 화살처럼 돌진했고 그의 몸은 극한까지 긴장되어 있었다. 팔짱을 낀 채 감독하며 검술 스승이 지켜보고 있었다. 리안이 바람처럼 휙 지나가자 그는 매우 만족한 표정으로 크게 외쳤다. 100바퀴 성공! 박식한 검술 스승은 놀라움과 약간의 만족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가늘게 뛰었다. 네가 스스로의 기록을 깼구나. 그를 마주한 라이아는 기진맥진하여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힘겨워 목이 쉰 채 으르렁거렸다. 젠장, 이것도 훈련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이안의 무모한 말에 깜짝 놀란 검술 스승은 눈을 휘둥그레 떴고 원래 찌푸렸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일그러진 채 입을 딱 벌렸다. 뭐라고? 이 건방진 녀석이? 라이안은 이를 악물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모든 근육에 힘을 주어 버텨섰다. 그는 완고함과 미친 듯한 결의로 가득 찬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다. 저는 아직 제 발로 서 있습니다. 스승님은 더 혹독한 훈련은 없으신가요? 현명한 검사는 리안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땀으로 흠뻑 젖고 숨을 헐떡이는 소년의 얼굴에도 호박색 눈동자는 여전히 완고한 고집을 드러냈다. 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리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제자의 완강한 부인은 검사의 날카로운 눈을 속이지 못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또 라이인가? 저 녀석이 또 새로운 기술을 익혔나? 하지만 이미 스키마를 각성했는데.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좋아, 네가 죽어도 내 책임은 아니다. 거대한 투기장으로 시점이 전환되었다. 텅 빈 관중석에는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렸다. 반대편에서 리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당연하죠. 동시에 가문의 고요한 서재에서 시로는 검술의 역사라는 제목의 고대 서적을 펼쳤다. 책 페이지의 글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듯했다. 마법사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정신 영역을 소유한다면 검사는 스키마, 자신의 몸에 대한 상세한 도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신체 이미지를 극한까지 밀어붙여 대가들이 세포 수준까지 몸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었다. 시로는 깜짝 놀랐고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번뜩였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잠깐, 이건 정신 영역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시도해봐야 할까? 그의 푸른 눈은 호기심과 결의로 빛났고 대담한 아이디어가 막 움트고 있었다. 순수하고 신비로운 내면의 공간 속에서 시로는 깊은 사색에 잠겼고 그의 전신은 찬란한 옥색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선 나 자신을 느껴야 한다. 이 정도는 정신 영역과 마찬가지로 쉽다. 정신 영역에서는 자아를 소멸시켜야 하지만 스키마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베일을 걷어낼 수 있다면 스키마 한 페이지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득 망설임이 찾아왔다. 시로는 정신 영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스키마에 성급히 몰두하는 것이 비효율적임을 깨달았다. 그의 형상은 서서히 다시 나타나 깊은 명상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3년 전 만났던 작은 소녀의 모습이 번뜩 떠올랐다. 그는 아련히 생각했다. 3년 전 만났던 그 소녀도 스키마 사용자였을까? 그 나이에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정말 놀랍다. 시론이 칼집에서 검을 뽑아내자 칼날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시론은 단호한 목소리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정신 영역을 검술 수련의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팔방향 배기 연습부터 시작하자. 시로네는 힘찬 목소리로 하압 첫 번째 참격이다 라고 외치며 완벽하고 강력한 궤적으로 검을 휘둘렀다. 같은 시각 불타는 노을 아래 다른 훈련장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사는 황급히 리안, 이 녀석 멈춰, 근육이 찢어질 거라고 라고 소리쳤다. 스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리안은 단단한 통나무에 미친 듯이 분노를 쏟아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온몸에 힘을 주며 맨손으로 목표물을 연이어 가격했다. 긁힌 손가락 관절에서는 이미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아직 찢어지지 않았다고 리아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으르렁거렸다. 거친 주먹질이 쏟아질 때마다 나무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의 눈 속 광기는 점점 커져 절망과 분노로 변했다. 젠장, 왜 내 근육은 찢어지지 않는 거지? 왜 내 팔은 부러지지 않는 거야?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치며 자신을 계속해서 학대했다. 검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걱정으로 일그러지고 창백해진 얼굴에 섬뜩한 광경을 목격하며 그의 관자놀이에는 식은땀 한 방울이 길게 흘러내렸다. 리안의 흙먼지 묻은 얼굴에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왜 나는 스피마를 사용할 수 없는 거지? 그의 손은 나무검을 꽉 움켜쥐었고 핏줄이 붉어져 나오며 모든 무력감과 분노를 응축했다. 그때 스승 검사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다. 그만해라, 리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스승의 말을 듣자 리안의 마지막 강인함마저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답했다. 네, 스승님. 나무검은 메마른 땅바닥에 떨어지며 서글픈 쨍 소리를 냈다. 주황빛으로 물든 노을이 하늘을 덮었을 때 스승과 제자는 넓은 투기장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스승 검사는 젖은 수건으로 제자의 단단한 맨어깨에 흐르는 땀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리아는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두 팔이 곧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스승 검사는 깊은 눈으로 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리안, 내 보고서에 네가 재능이 있다고 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직설적인 말에 리안은 얼어붙었다. 그는 돌아서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연습해야 하는 거잖아요. 스승 검사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난 네가 무언가에 특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리안은 고개를 돌려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만 알아요. 스승 검사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이 네가 천재가 아닌 이유다. 훈련 후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이끌고 리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은 듯 퉁명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만해요. 제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지금 저 놀리는 거죠? 검술가는 그저 살짝 미소 지을 뿐 깊은 눈빛으로 제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천재는 자신이 천재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무엇에 능한지도 압니다. 그것이 천재의 노력이 항상 자신이 잘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보장되는 이유죠. 그 천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얻으려는 노력입니다. 자신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에 도전하려는 불타는 의지, 그것이야말로 천재들의 철천연수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말은 리안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류 같았다. 그는 나지막이 되뇌었다. 천재들의 철천연수라. 약간 자조적이면서도 안도감이 가득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피어올랐다. 그것은 제가 이제껏 받은 위로 중 가장 훌륭한 위로군요. 그의 손이 바지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힘줄이 붉어졌다. 그래, 애초에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 죽도록 연습하면 될 일이다. 땀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리안의 호박색 눈은 이제 광기 어린 결의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고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포효했다. 전 반드시 이길 겁니다. 어딘가에서 시론 또한 온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맹렬히 훈련하고 있었다.